이탈리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트로트는 촌스럽다. 클래식과 오페라의 본고장에서 그런 음악은 소음일 뿐이다. 그 한마디에 한국의 모든 문화 교류 제안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한국 대신 이탈리아가 선택한 것은 자국의 오페라와 미국의 거대 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뒤 밀라노의 심장이 멎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정되었던 올림픽 전야 축제의 주인공이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 슈퍼스타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누구도 그 거대한 공백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72시간. 유럽 전역의 방송사들이 이 재앙을 실시간으로 타전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곳을 빼고요. 새벽 1시 로마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반년 전 한국을 향해 소음이라 조롱하던 이탈리아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밀라노를 구해주세요. 버려졌던 한국의 한이 어떻게 이탈리아의 심장을 터뜨렸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바로 그 트로트 가수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차갑고 낯선 땅, 이탈리아 밀라노였습니다. 트로트의 그 애절한 꺾기,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한과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흥이야말로 국경을 넘는 가장 위대한 언어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제 음악을 들고 그 믿음 하나만으로 무작정 유럽의 심장부로 날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높고 단단했습니다. 제 평생의 동반자이자 매니저인 그 친구가 어렵게 마련한 오디션 자리, 밀라노의 유서 깊은 축제조직위원회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앞에는 오만함이 뚝뚝 흐르는 팩발의 이탈리아 평론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제 노래가 채 1절도 끝나기 전에 손을 들어 음악을 끊어버렸죠. 그의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런 게 음악이라고? 당신네 나라에서는 이런 걸 듣는단 말이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를 누르고 트로트는 한국인의 희로애락이 담긴 영혼의 음악이라고 힘주어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집어 던지더군요. 영혼? 이건 그저 총구석 술집에서나 흘러나올 법한 값싼 심파극일 뿐이요. 예술의 도시 밀라노를 모욕하지 마시오.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과도 같은 음악이 제 모든 것이었던 트로트가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예정되었던 작은 무대들은 줄줄이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거리에서의 버스킹은 처참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지만 사람들은 잠시 흘기 쳐다볼 뿐 동전 한 입 던져주지 않고 싸늘하게 지나쳐갔습니다. 마치 저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비참한 현실 앞에 제 오랜 친구마저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텅 빈 숙소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어느 날 밤, 그 친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야, 그냥 그만하고 한국 들어가자.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친구의 축 처진 어깨 너머로 보이는 밀라노의 야경은 저를 비웃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제 가슴속을 가득 채웠던 불타는 열정은 차가운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 노래를 듣고 있던 단 한 사람의 눈물이 이 거대한 도시 전체를, 아니 이탈리아라는 나라 전체를 뒤흔들게 될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팔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팝음악과 영화로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대한민국은 K-팝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준비했습니다. 유럽이 수백 년 전통의 클래식과 오페라를 자부심으로 내세울 때 대한민국은 그들의 심장을 관통할 가장 한국적인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자신들의 예술적 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프랑스는 문화의 중심지라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독일은 질서정연한 논리 외의 것은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깊은 곳에 올림 그 한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조차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K-팝의 화려함에 열광할 때 정작 대한민국의 영혼이 담긴 진짜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멸시받고 무시당했던 한국의 영혼이 터져나온 거대한 함성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심장을 울린 트로트가 어떻게 유럽의 편견을 박살냈는지 그 충격적인 비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트로트의 세계화를 위해 뛰고 있는 한 작곡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지금이야 밀라노가 눈물바다가 되었다느니 올림픽을 삼켰다느니 하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트로트라는 단어는 금기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금기어라기보다는 차라리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죠. 저는 제 음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는 그런 저를 보고 항상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유럽 애들이 뽕짝을 듣는다고? 걔들은 이걸 음악으로 쳐주지도 않아. 그냥 시끄러운 소음, 동양에서 온 이상한 서커스 음악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트로트의 꺾어지는 가락 속에, 구성진 노랫말 속에 담긴 우리 민족의 한과 흥이야말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으니까요. 제 동료는 제 등살에 못 이겨 결국 비행기 표를 끊었고 우리는 그렇게 무작정 이탈리아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클래식의 심장, 오페라의 본고장이라는 바로 그곳에서 승부를 보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작은 소극장을 빌려 쇼케이스를 열었지만 관객석은 텅 비어 있었고 어쩌다 호기심에 들어온 몇몇 사람들은 낯선 꺾기 창법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자리를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길을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쇼케이스 마지막 날, 텅 빈 객석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팩발의 노신사가 무대 위로 유령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꽤 명망 높은 클래식 평론가였습니다. 기적이라도 일어난 걸까요? 그가 제 음악의 가치를 알아본 걸까요? 잠시나마 그런 헛된 기대를 품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의 입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톡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음악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 듣지 않아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만큼 그의 눈빛과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음악이라고 할 수 없소. 그저 정제되지 않은 감정의 과잉, 촌스러운 악기들이 내는 소음의 조합일 뿐이지. 마치 싸구려 와인에서 깊은 풍미를 찾으려는 어리석은 시도와 같군.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만든 제 영혼과도 같은 음악이 소음 싸구려 와인 따위로 취급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슬픔을 흥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민족의 지혜, 한의 정서가 담긴 음악입니다. 당신들의 딱딱한 클래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단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론가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슬픔? 그런 건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요. 하지만 그걸 이렇게 조잡하고 유치하게 표현하는 건 처음 보는군. 당신들의 그 뽕짝이라는 건 미안하지만 이 유서 깊은 밀라노의 무대에 오를 자격이 없소. 여긴 예술을 하는 곳이지 시골 장터가 아니니까. 뽕짝, 시골 장터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옆에 있던 제 친구가 더는 참지 못하고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만해. 저런 사람이랑 말 섞어서 뭐 하겠어. 우리가 괜한 짓 한 거야. 빨리 여기서 나가자. 저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 나오면서도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모욕감과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대 조명 아래 오만하게 서서 저를 내려다보던 그 평론가의 얼굴, 비웃음 가득하던 몇 안 되는 관객들의 표정이 악몽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밀라노의 밤거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화려한 불빛도 낭만적인 풍경도 그날은 제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트로트는, 한국의 뽕짝은 정말 유럽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영원히 금기어로 남게 되는 걸까? 절망적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정서, 바로 한과 흥입니다. 오랫동안 세계의 중심이라 자부해온 미국은 막대한 자본으로 문화를 지배하려 했고 기술력의 상징이었던 일본은 정교함으로 세계를 매료시키려 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은
자신들의 유구한 역사가 곧 문화의 정점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쪽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가진 이 원초적인 감정의 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는 그저 빠르고 화려한 것, 혹은 낯설고 기이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찬란한 희망을, 그리고 억눌린 서름이 터져나올 때 분출되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반만년의 역사를 온몸으로 견뎌낸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영혼의 DNA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그 영혼의 울림으로 세계를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에 잊혀진 가락이 유럽의 심장을 꿰뚫어버린 충격적인 그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근무했던 한 작곡가입니다. 그날 밀라노의 광장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제 옆에 있던 오랜 친구이자 매니저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이보게, 여기서 일해봐야 아무도 안 들어. 자존심 상하게 이게 뭔가. 우리 그냥 들어가서 소주나 한잔하지.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저와 낡은 기타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그저 낯선 동양에서 온 시대에 뒤떨어진 음악을 하는 초라한 길거리 악사에 불과했겠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그 오만한 이탈리아 평론가가 제 면전에 대고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했습니다. 당신들의 그 촌스러운 뽕짝은 음악이 아니야. 그저 술주정에 불과하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클래식의 심장, 오페라의 고향 이탈리아였으니까요. 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재촉했습니다. 일어나, 사람 구경 그만하고. 꼴만 더 초라해져. 그 순간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단 한 명이라도 좋다. 아니, 아무도 듣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 음악이 술주정이 아니라 피눈물이었다는 것을 이 차가운 돌바닥에라도 새기고 가야겠다. 저는 친구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기타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갈라진 손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시던 어머니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성공하겠다며 큰소리치고 고향을 떠나왔던 젊은 날의 제 모습, 그리고 수없이 마주해야 했던 좌절과 배신. 그 모든 서름과 한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통째로 토해내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기타줄을 뜯는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불러야 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철저히 혼자가 된 한 사내의 울분을 가장 처절한 순간에 오히려 터져나오는 우리 민족 특유의 그 신명을, 세상 가장 슬픈 가락에 가장 신나는 장단을 얹어 부르는 이 기이하고도 위대한 음악을 말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모든 것을 쏟아내고 마지막 음을 길게 늘어뜨리는데 문득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실눈을 떠보니 한 젊은 여인이 제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채로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화려한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이탈리아 아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굵은 눈물방울을 뺨 위로 뚝뚝 떨어뜨리면서 말입니다. 언어가 통하지도 않고 제가 부른 노래의 가사를 단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노래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 슬픔을 기어이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처절한 의지를 말입니다. 노래가 끝나고 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와 제 친구,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이탈리아 아가씨. 세상에 딱 세 사람만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리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이탈리아어로 무어라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모습을 영상에 담아 무언가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제게 다가와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은 심장을 울려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오만한 평론가가 저급하다며 짓밟았던 제 음악을 이 젊은 이국의 여성은 심장을 울린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친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별일이네. 이제 그만 들어가지. 저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은 해프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올린 그 짧은 영상 하나가 이탈리아 전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밀라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본 것만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미국처럼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을 찍어 누르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치밀한 계산으로 문화를 수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밭두렁에서 포장마차에서 혹은 노래방 구석에서 흥얼거리던 우리만의 가락과 이야기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대한민국의 그 소박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거대한 산업이 한국을 알린 것이 첫 번째 파도였다면 BTS나 기생충 같은 세련된 문화가 한국을 주목하게 만든 것이 두 번째 파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 특히 이탈리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세 번째 파도는 이전의 것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영혼의 울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프랑스는 와인으로 세계를 유혹했고 이탈리아는 클래식으로 세계를 지배했으며 독일은 철학으로 세계의 머리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가장 촌스럽다고 외면받던 바로 그것으로 세상의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 무시당했던 뽕짝 가락이 유럽의 심장을 찢어놓기 시작한 충격적인 현상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으로 세상을 여행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싸구려 호텔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바라보는데 옆에서 뒤척이던 매니저 친구가 불쑥 스마트폰을 제 눈앞에 들이밀더군요. 야, 이거 봐봐. 어제 그 꼬마 아가씨 같은데. 화면 속에는 어제 허름한 광장에서 제 노래를 들으며 눈물 흘리던 그 이탈리아 소녀가 있었습니다. 제 노래하는 모습을 서툴게 찍은 영상이었죠. 화질도 엉망이고 주변 소음도 시끄럽게 섞여 들어간 조악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저는 신경질적으로 돌아누웠습니다. 단 한 명의 관객, 그 작은 위로가 오히려 제 비참함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파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 어깨를 흔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걸 보라고. 댓글이 지금 미쳤어. 마지못해 고개를 돌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빼곡하게 달린 댓글들. 그 친구가 서툰 번역기로 보여주는 내용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남자의 목소리에서 우리 할머니의 인생이 느껴진다. 가사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왜 내 심장이 이렇게 아픈 거지? 이것이 한국인들이 말하는 한이라는 감정인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전율이다. 영상의 조회수는 이미 수만 단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저희는 세상을 뒤덮은 거대한 파도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신의 변덕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이 이름 없는 동양인 가수의 촌스러운 노래를 이탈리아 전역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거대한 산 정상에서 굴러내리기 시작한 작은 눈덩이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케이팝을 좋아하던 젊은이들이 호기심에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옛날 노래라고? 신기하네. 하지만 그 호기심은 곧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제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 꼭 우리 옛날 민요 같지 않아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언어와 국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꺾이고 휘어지며 토해내는 제 목소리 속 애절함은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한 시대를 살아낸 이탈리아의 노년층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감성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이야기가 제 노래 가락에 그대로 녹아 있었던 거죠. 급기야 이탈리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이한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트로트 챌린지였습니다. 그들은 제 어설픈 춤사위와 과장된 손짓을 따라하며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웃기다며 장난처럼 시작된 챌린지였지만 점점 그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흉내내는 것을 넘어 노래에 담긴 감정을 표현하려 애썼습니다. 이탈리아의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미간을 찌푸리고 허공을 향해 애절한 표정을 지으며 제 노래를 립싱크하는 영상들이 SNS를 뒤덮었습니다. 웃기면서도 어딘가 가슴 뭉클한 기현상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류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십거리로 다루더군요. 이탈리아를 강타한 기묘한 한국 아저씨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상상 이상으로 진지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들도 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력 일간지에서는 대중음악 평론가들을 동원해 이 현상을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에 잊혔던 아날로그적 감성의 역습이다. K-트로트는 이탈리아의 칸초네와 뿌리가 닿아 있다. 세대를 초월해 신금을 울리는 이 노래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클래식의 본고장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이곳에서 트로트는 여전히 저급한 딴따라의 음악일 뿐이었죠. 특히 얼마 전 제 음악을 대놓고 소음이라며 멸시했던 그 오만한 평론가는 TV에 나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역겨운 광대 노름일 뿐입니다. 이런 저급한 음악에 열광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수치입니다. 잠깐의 유행일 뿐 곧 모두가 잊어버릴 겁니다. 그의 분노 섞인 절규는 오히려 불타는 현상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오히려 제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켰고 사람들은 더욱 제 노래를 찾아 듣기 시작했죠. 제 싸구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의 출연 요청, 지역 신문의 인터뷰 요청, 심지어는 이탈리아의 유명 토크쇼에서까지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인 그 친구는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야, 이거 진짜 뭐냐?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그 친구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저와 함께 멸시와 서름을 견뎌왔던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고, 우리가 수십 년간 틀리지 않았다고. 세상이 우리를 외면했을지언정 우리의 음악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고 이질적으로만 느껴졌던 밀라노의 거리가 오늘은 왠지 모르게 정겹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그리고 어쩌면 세계 대중음악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것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제안에 저와 제 친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하고 자동차로 유럽의 심장을 달릴 때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K-팝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울릴 때 그 누구도 이견을 달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그런 한국을 견제하면서도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일본은 애써 외면하지만 그들의 문화 깊숙이 스며드는 한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럽의 패션과 예술계는 한국의 톡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K-푸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찬사 속에서도 단 하나,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의 가장 깊은 뿌리, 영혼을 울리는 한의 정서였습니다. 서양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던 바로 그 감성 말입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했던 그 영역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클래식의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이탈리아가, 그들의 심장부 밀라노가 한국의 가장 토속적인 가락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존심과 편견의 거대한 벽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왜 한국의 트로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은 왜 스스로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한국의 뽕짝에 손을 내밀었는지, 한국의 심장을 울리는 이 가락이 어떻게 유럽 전체를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컬처의 위상을 전하는 외신 전문 분석가입니다.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길거리에서 제 노래를 흥얼거리는 이탈리아 청년들을 보고, 또 어느 날은 카페에서 제 영상을 보며 웃고 있는 현지인들을 마주쳤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죠. 제 오랜 친구이자 매니저인 그 친구는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조회수와 댓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맞나? 혹시 몰래카메라 같은 거 아니야? 그 친구의 들뜬 목소리에도 저는 쉽사리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룻밤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것은 제 음악의 깊이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저 낯설고 이국적인 것에 대한 일시적인 호기심일 뿐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채 며칠이 흘렀을까요? 운명의 장난처럼 밀라노 전체를 뒤흔드는 초대형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전야 축제의 헤드라이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화려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기로 했던 세계적인 팝스타가 공연을 불과 사흘 앞두고 돌연 취소를 통보한 겁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계약 문제라는 둥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대혼란에 빠졌고 축제 조직위원회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무대에 구멍이 뚫려버렸으니 그들의 심정은 아마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이거 봤어? 난리가 났어, 난리가. 이제 축제는 어쩌냐. 매니저 친구가 호들갑을 떨며 제게 뉴스를 보여주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의 공백을 메울 자리는 당연히 그와 동급인 다른 스타의 몫일 테니까요. 촌스러운 동양인 싸구려 음악이라 조롱받던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다른 가수 구해서 하겠죠. 하지만 제 친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제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온라인 여론을 보라고. 댓글 전부 당신 얘기뿐이야. 그 팝스타 대신 당신을 무대에 세우라고 지금 사람들이 청원을 넣고 있어. 설마 하는 마음에 그가 내민 스마트폰을 들여다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축제 공식 SNS 계정에 저를 추천하는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밀라노에서 가장 핫한 가수는 바로 이 한국인이다. 그의 음악에는 사람을 울리는 힘이 있다. 형식적인 팝스타보다 진정한 감동을 원한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제 음악은 저도 모르는 사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조직위원회가 이런 여론에 귀를 기울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통과 격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어디 근본도 없는 동양의 뽕짝 가수를 올림픽을 앞둔 세계적인 축제 무대에 세운다는 건 그들의 자존심이 결코 허락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김칫국 마시지 맙시다. 저 사람들은 절대 우리에게 연락 안 해요. 이건 그냥 젊은 애들 장난일 뿐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이 거짓말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탈리아 국제전화번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매니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차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정중하지만 어딘가 다급함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한국에서 오신 가수분 맞으신가요? 저는 밀라노 축제 조직위원회 사람입니다. 그들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저에게 그 팝스타가 사라진 헤드라이너 자리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투에는 자존심 상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어쩔 수 없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다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가 은근히 배어 있었죠. 그들은 아마 제가 감격에 겨워 무조건 제안을 수락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영광이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얼마 전 제 음악을 싸구려라며 모욕했던 그 오만한 평론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저를 향한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여론에 떠밀린 고육지책일 뿐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내 음악은, 내 인생이 담긴 이 트로트는 결코 누구의 대용품이나 대체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죠.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매니저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일생일대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겠다고? 저 사람들 태도 못 봤습니까? 이건 우리를 가수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급한 대로 구멍이나 메우라는 거지. 그런 무대에는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친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의 눈에는 간절함이, 제 눈에는 꺾을 수 없는 자존심이 불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친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아. 저 자식들 분명 우리 무시하는 거 맞겠지. 그런데 말이야. 그래서 더더욱 그 무대에 서야 하는 거 아니냐? 그의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내가 그 무대에서 저 오만한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거야. 내 음악이 싸구려가 아니란 걸, 트로트가 얼마나 위대한 음악인지 내 실력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라고. 이건 그냥 공연이 아니야. 전쟁이라고, 전쟁. 전쟁. 그 한 단어가 제 머릿속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잠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편견과 오만함에 맞서 제 모든 것을 걸고 트로트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아까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지만 이번엔 제 목소리가 더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공연 5분 전 무대 뒤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무전기 소리가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제 오랜 친구이자 매니저는 초조한 얼굴로 생수병을 건네며 연신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쿵쿵쿵쿵. 밖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함성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그리고 위협적으로 공간 전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그것도 밀라노의 심장부에서, 그것도 수만 명의 유럽인들 앞에서 트로트를 부르게 될 거라고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럽던 공간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한 착각이 든 것은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탈리아 젊은이들을 홀렸다는 동양의 고개사인가. 고개를 돌리자 며칠 전 TV 토론에서 제 음악을 두고 음악의 형태를 띤 소음이라며 톡서를 퍼부었던 바로 그 평론가가 서 있었습니다. 특유의 오만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휘어보더군요. 제 친구가 황급히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손짓 한 번으로 가볍게 밀어내고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잠깐, 당신이 여기는 어쩐 일로? 친구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 평론가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말게. 당신네들의 저급한 쇼를 망치러 온 건 아니니까. 그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위대한 클래식의 역사가 잠든 이 도시에서 대체 어떤 주술로 사람들을 홀리고 있는 것인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 제 음악의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분노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착각하지 마시오. 저 관객들은 당신의 음악을 이해해서 열광하는 게 아니야. 그저 동양에서 온 이국적인 장난감에 잠시 흥미를 보일 뿐이지. 저들은 곧 실증을 낼 걸세. 유행처럼 번졌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싸구려 감성팔이. 당신의 음악은 딱 그 수준이야. 그만하시죠. 지금 무대에 올라야 할 사람 앞에서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제 친구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평론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열에 찬 듯한 미소마저 띠고 있었죠. 그는 제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고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치 악마의 유혹처럼 말입니다. 좋아, 그럼 우리 내기를 하지. 그의 말에 저와 제 친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무대가 저 관객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인다면, 저들이 당신의 그 원시적인 가락에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환호한다면 내가 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이 경력과 명예 모든 것을 내려놓겠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다시는 펜을 들지 않겠단 말이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대 뒤 모든 스태프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판돈으로 걸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제 음악을 멸시하고 오늘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했죠. 하지만 만약 당신의 무대가 그저 그런 유행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관객들이 잠시의 호기심 끝에 차가운 침묵으로 탑한다면 당신 스스로 이 바닥을 떠나시오. 다시는 유럽 땅에 당신의 그 촌스러운 뽕짝을 울릴 생각도 하지 말고 조용히 당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란 말이오. 감히 이 위대한 예술의 도시에 발을 들인 것을 수치로 알고 말이야. 그는 마지막 말을 내뱉으며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눈앞에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하 연습실에서 밤새워 곡을 쓰던 날들, 돈이 없어 끼니를 걸으면서도 기타를 놓지 않았던 순간들, 그리고 트로트는 이제 끝났다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비웃음까지.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 말 신경 쓰지 마. 그냥 흔들려는 수작이라고. 옆에서 친구가 제 팔을 붙잡고 외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 이건 단순히 한 가수의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건, 아니 우리 가락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오만한 피평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단순히 무대를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 그의 영혼까지 뒤흔들어 놓고야 말겠다고. 제 음악이, 우리의 트로트가 결코 싸구려 감성파리가 아니라는 것을, 언어와 국경을 넘어 사람의 심장을 관통하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대 위로 향하는 계단이 마치 사형대로 향하는 길처럼 비장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대는 이제 저의 모든 것을 증명할 단 하나의 심판대였습니다. 무대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 10만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나에게로 꽂혔습니다. 거대한 밀라노 두오모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보다는 노골적인 의심과 차가운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 무대 아래 나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저급한 삼류 음악이라 소리쳤던 그 오만한 평론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내 소매를 붙잡던 오랜 친구의 걱정스러운 표정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내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지하 연습실에서 텅 빈 밤무대에서 때로는 관객 한 명 없는 길거리에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내 인생 그 자체였고 내 모든 희로애락이 담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자 장내는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요란한 뽕짝 리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느리고 구슬프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애절한 가락. 바로 아리랑이었습니다. 클래식의 심장이라 자부하는 이탈리아, 그 한복판에서 저는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로 트로트의 창법으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이 땅의 울음이자 한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했던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가슴 시린 역사였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게 뭐지? 저 가수는 지금 울고 있는 건가? 하는 듯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그 오만한 평론가는 팔짱을 낀 채 조소를 머금고 있었죠. 결국 민속 공연으로 끝내려는 수작이군.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 실린 한이라는 감정은 언어와 국경의 벽을 너무나도 쉽게 넘어버렸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노래가 이어질수록 광장을 뒤덮었던 냉소적인 공기는 점차 숙연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객석 한편에서 저를 처음 알아봐 주었던 그 어린 이탈리아 소녀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마치 신호탄 같았습니다. 소녀의 옆 사람에게로, 그 옆 사람에게로 마치 들불처럼 감정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촬영하던 사람들은 어느새 조용히 손을 내렸고 낄낄거리며 맥주를 마시던 청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팩발이 성성한 노신사는 중절모를 벗어 가슴에 품었고 젊은 연인은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가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 담긴 서름과 그리움, 사무치는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리랑의 마지막 소절이 처연하게 광장에 흩어지던 바로 그 순간, 한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터뜨렸습니다. 정적을 깨고 심장을 때리는 강렬한 드럼, 비트와 함께 현란한 전자오르간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언제 슬펐냐는 듯 가장 신명나는 뽕짝 메들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K-트로트의 진정한 힘, 한의 정점에서 폭발하는 흥의 대반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 흘리던 사람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놀라움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이미 음악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쿵짝쿵짝, 심장을 뛰게 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리듬에 맞춰 자신들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로 박자를 맞추던 것이 이내 손뼉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드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대 위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노래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 리듬을, 이 흥을, 이 뜨거운 에너지를 온전히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후렴구에 반복되는 한두 마디를 그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설픈 한국어 발음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얼쑤, 좋다. 같은 추임새까지 어색하게 외쳐댔습니다. 10만 명의 이탈리아인들이 뽕짝 메들리에 맞춰 태창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가사를 몰랐습니다. 의미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신나게 살아보자는, 내일의 태양을 향해 달려가자는 K-트로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말입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객석을 보았습니다. 그 평론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쉴 새 없이 떨리는 턱과 붉어진 눈시울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완고했던 클래식 제국이 촌스럽다, 무시했던 이 뽕짝 가락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
그리고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0만 개의 심장이 하나가 되어 터뜨리는 거대한 울음이자 환희의 포효였습니다. 밀라노는 그날 밤 울고 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K-트로트의 전율 앞에서 터져 나온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대한민국의 트로트가 세계 문화의 심장을 울린 역사적인 밤이었습니다. 웅장하고 감동적인 BGM이 서서히 깔린다.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제 마지막 숨이 하얀 입김이 되어 밀라노의 밤하늘로 흩어지던 그 순간 10만 관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적. 그것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객석을 집어삼키기 직전에 폭풍 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제 노래가 끝나자마자 맨 앞줄에 있던 팩발의 노신사가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것을요. 그 옆에 젊은 연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국적도, 언어도, 인종도 초월한 공감의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객석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단 한마디 브라보. 그 외침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10만의 침묵은 거대한 함성으로 바뀌어 제게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갈채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심장에서 터져나온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초조하게 저를 지켜보던 오랜 친구이자 제 매니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이 향한 곳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급한 삼류 음악이라며 조롱하고 멸시했던 이탈리아 클래식계의 살아있는 권력이자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 평론가. 그는 텅 빈 눈으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비웃음도 냉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자신의 신념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자의 깊은 공허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공연이 끝나고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그보다 먼저 그 평론가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공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신의 예언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 음악을 연구하고 비평해왔어. 바흐의 경건함, 모차르트의 천재성, 베토벤의 고뇌를 논하며 그것만이 진짜 음악이라 믿었지.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내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 무대 위에 남자가 부른 노래. 나는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 하지만 내 심장은 그의 모든 절규와 환희를 이해하고 있었지. 저것은 기교나 형식이 아닌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눌러담아 터뜨리는 영혼의 소리였어. 나는 오늘 음악의 본질을 보았고 나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어. 약속대로 오늘부로 나의 펜을 꺾겠소. 음악 평론가로서의 내 시대는 오늘 밤 이 무대와 함께 끝났습니다. 그의 은퇴 선언은 다음날 전 유럽의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클래식의 거장, K-트로트의 무릎 꿇다, 밀라노를 울린 동양의 소리, 음악의 역사를 새로 쓰다. BBC, CNN, 르몽드. 전 세계 언론이 앞다투어 밀라노의 기적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전화는 그야말로 불통이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영화 음악 감독, 브라질의 삼바 축제 조직위원장, 뉴욕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제작자까지. 국적을 불문하고 쏟아지는 러브콜의 제 오랜 친구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리바. 이거 꿈 아니지? 방금 프랑스에서 전화 왔는데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공연해달란다. 이게 말이 돼? 대체 왜 세상은 이토록 한국의 뽕짝에 열광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민족의 피에만 흐르는 독특한 정서 한과 흥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K-팝의 화려한 칼군무와 세련된 멜로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로트는 다릅니다. 트로트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의 서러움 속에서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그리고 피땀 흘려 한강의 기적을 읽어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단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슬프지만 주저앉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해악을 잃지 않는 이중성. 눈물 젖은 빵을 씹으면서도 구성진 꺾기한 가락의 시름을 털어내고 기쁜 날에는 어깨춤을 추며 모두가 하나 되는 폭발적인 에너지. 서양의 블루스가 모카밭의 눈물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의 트로트는
보릿고개의 한숨 속에서 피어난 질긴 생명력의 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으로 슬픔과 기쁨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이 기묘하고도 매력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마주한 것입니다. 제 음악을 처음 알아봐줬던 그 이탈리아 소녀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사를 하나도 몰라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제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가 있었고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 오빠의 한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웃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트로트는 한국의 음악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음악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심장에서 심장으로 곧장까 닿는 진심의 힘. 그것이 바로 K-트로트가 가진 무서운 저력이었던 겁니다. 이제 세상은 K-팝의 화려함 넘어 K-트로트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의 새로운 시대, 그 거대한 서막이 바로 그날 밀라노에서 열린 것입니다. 저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